단편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그 치킨집을 운영하는 닭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어떤 남자애들 3명이서 치킨을 시키니까 어떻게 하다가 자기 아들을 죽여다가 갖다 줘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뜯어먹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닭이 막 철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얘기거든요. 12세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인간이 그게 너무 비인간적이라고 느껴가지고 그 치킨을 먹기를 거부해요. 그거는 연상호 감독의 세계에서 굉장히 드물게 인간적인 캐릭터인 거죠. 또 사이비라는 그 애니메이션, 아까 심은경 배우가 좋아한다고 했던 그 애니메이션은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수정되기 직전의 마을의 얘기인데 그 마을에 이제 종말론 같은 분위기가 퍼지면서 장로가 그걸 이용해서 장사를 해요, 한마디로.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순진한 목사를 데려와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가 목사는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 때문에 막 고민하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물들의 총합 같은 가장 인간적인 캐릭터가 아마 최근에 부산행에서 나온 마동석 씨가 연기한 상화 캐릭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와, 이렇게 연대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주인공을 연상호 감독의 영화에서 보다니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감독의 세계관에 변화가 생긴 걸까? 왜 갑자기 이렇게 희망적인 연대를 이야기하지? 왜 그 마지막에 인물들을 다 죽여버릴 법도 한데 2명이나 살려줬지? 막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가 좀 듣고 싶어요. 직감적으로 제가 원래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직감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지금 때문에. 네네. 아니, 부산행을 할 때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의 성향이 있긴 한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담을 수 있는가에 대한 거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부산행에서 가장 제가 좋아했던 순간은 용석이라고 하는 캐릭터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을 닫고 뭐 열고 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 그 순간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사실은 제가 썼던 초안이 있었는데 그 제가 썼던 초안에서는 조금 엔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 과정까지 가는 거에서 좀 더 뭐랄까 좀 더 어두웠던 것 같아요. 어두웠는데 이제 시나리오 작가하고 얘기를 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상화 캐릭터는 제가 썼던 초안은 없었던 캐릭터였어요. 그 작가가 썼던 버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재미있고 확실히 좀 그런 캐릭터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영화 전체적으로 좀 약간 좀 대중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역과 부산행을 잇는 중요한 키워드는 심은경 배우이겠죠. 그래서 그 아시는 이제 많이 알려져가지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부산행 KTX가 출발하기 직전에 너무 열차에 다급하게 올라타서 그 열차 안을 거의 막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소녀를 바로 심은경 배우가 연기를 했었죠. 근데 서울역에서 목소리 연기를 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그 똑같은 캐릭터가 부산행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을 다들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물론 언론에서도 굉장히 궁금해했던 이슈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캐릭터죠. 그래서 심은경이라는 재미있는 연결고리는 있지만 캐릭터 자체가 그렇게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캐릭터인데 심은경 배우는 그 상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했는지 궁금해요. 아니면 전혀 다른 그냥 두 인물을 연기했는지. 일단 관객분들께서는 이제 그 캐릭터를 같은 캐릭터로 보시느냐, 아예 다른 캐릭터로 보시느냐는 관객분들의 어떤 상상력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캐릭터일 수도 있고 아예 별개의 캐릭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연결고리는 있죠. 영화를 보셔서 이제 스포일러를 얘기하겠지만 이제 마지막에 좀비로 변하잖아요. 혜선이란 캐릭터가. 그리고 이제 다리를 물려서 이제 다리를 핥혔다는 점도 비슷하고 이제 다리를 물려서 부산행에서도 열차를 타고 그런 점들을 이제 봤을 때 어떤 연결고리라든지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구나 이 두 영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실 수 있는데 이 혜선이란 캐릭터와 가출소녀라는 캐릭터와 같다 안 같다는 이제 관객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냐에 따라서 되게 또 다르게 다가올 것 같고요. 저도 연기할 때 뭔가 딱 하나 어떤 생각을 딱 하나 정해서 하진 않았고 이 두 소녀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냥 그 어떤 현장의 느낌이나 그 감정에 오히려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혜선이 가출소녀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기 시작한 노숙자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 혹은 돌아갈 곳이 있지만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 캐릭터들이죠. 근데 집이란 무엇인가를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계속 보시면은 그 뒤에 광고판 같은 게 전부 집, 뭐 아파트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뭐 투자 가치로서의 집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계속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게 됐거나 혹은 뭐 지금 뭐 아예 그 집 자체가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는 점에서 집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감독의 생각이 어떻게 집이라는 걸로 이어졌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서울역에서 집이란 무슨 의미인지 어떤 가치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단은 뭐 저기 부산행과 서울역은 사실은 이제 집 혹은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테마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서울역을 만들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사회의 최소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족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IMF 시대 이후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뭐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족이 무너졌을 때의 이 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노숙자와 뭐 가출소녀들을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고, 뭐 아까 뭐 가출소녀 관련한 뭐 이슈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뭐 부산행을 할 때에 몇 개 이슈가 있었어요. 뭐 간단한 걸로는 뭐 가출소녀의 의상을 뭐 서울역에 그 누구야 맞출 것이냐 안 맞출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몇 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울역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아까 집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좀비가 된 세상, 좀비화된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은유일 수 있잖아요. 일종의 은유로서 좀비가 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집이 없는 사람들, 돌아갈 가족이 파괴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은유로서 좀비가 된 세상이 왜 이런 세상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가 사실은 서울역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유성바이오에서 왜 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발생 이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영화를 좀 바라봐 주시고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산행에 나오는 가출소녀와 여기서 나오는 가출소녀는 혜선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가출소녀일 수도 있고 다른 집이 없는 소녀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모든 게 다 사실은 영화 한 편당 담겨있는 어떤 은유로서의 가치이고, 사실은 영화에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은유로서 사실은 읽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영화와 현실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미미하겠죠. 사실은 그냥 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을 하실 게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길 텐데요. 오늘 그 질문을 해주신 한 3분, 5분 정도한테는 저희가 선물이 마련돼 있어요. 부산행 제작기를 실은 책과 서울역 한정판 6세트를 같이 드릴 테니까요. 손에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남자분이 제일 먼저 드셔서 앞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말씀도 잘 듣고.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지금 하신 걸 드리고 싶은데, 그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서울역, 부산행 갔습니다만 서울역을 보고 되게 속이 시원했던 게, 부산행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마동석 그 배우님이나 그런 장면 같은 데서 이걸 왜 좀 더 세게 안 찍어주셨을까? 이게 그 등급이 예를 들어서 15세인가요? 그러니까 19세에서 정말 야구 빠따로 던질 때 머리가 다 터지고 이런 식으로 연출을 충분히 하실 분 같은데, 예를 들어 이게 흥행 같은 걸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실사적으로 정말 하긴 몇 번 있었는지 이거 여쭤보고 싶고, 배우분들께는 그 목소리 연기를 하실 때는 보통 실사 연기에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정말 노숙자 그런 센터에서 지내보신다든지 그런 식의 뭐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보통 뭐 말씀하신 인어공주 같은 이런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훨씬 더 센 성인 애니메이션의 목소리 연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뭐 조심이랄까 뭐 신경 쓰신 게 있으시면 그 이준 배우님 목소리 연기 너무 찌질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등급에 사실은 애초에 부산행은 목적이 좀 고어나 슬래셔 같은 느낌을 원하진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아니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런 거를 슬래셔를 많이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이제 등급에 대한 이슈도 확실히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15세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서울역도 사실 15세가 나왔는데 이게 뭐 기준이 또 되게 애매하죠. 서울역 15세인데 왜 사이비는 18세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데 좀 너무 그 액션들이 되게 잔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뭐 얼마 전에도 해외 쪽 영화 하시는 분들이랑 좀 미팅을 할 일이 있었는데 그쪽에서도 얘기를 주시는 게 너무 고어 요소가 없어서 자기네들은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중 영화로서는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고어적인 표현이 좀 이쪽에 제약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질문 뭐였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질문 준비했는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고, 왜냐면 감독님께서 그냥 편하게 오라고 제가 하셔가지고 진짜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내신다 그래갖고 준비하고 가면 저는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네. 제 평상시에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저는 그때 가서 당일에 생각한 건데 제가 마리온 코티게아라는 배우가 라비앙 로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목소리가 제가 그 배우의 목소리를 아는데 목소리가 그 배우의 목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죠.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마음 한켠에 있었는데 이 서울역이라는 대본에 그 기웅이라는 아이의 스케치를 보니까 정말 찌질하게 생겼어요. 안경을 썼고 피어싱을 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래서 약간 무리수를 뒀던 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목소리보다 좀 약간 간사한 느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일요일인데 서울역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영화가 뭔가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한 어떤 좀비 애니메이션이라기보다는 한 번 더 이 사회에 좋은 주말에 이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리뷰를 보다가 부산행과 연관성이 1도 없다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쓰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뭐 이 정도로